안녕하십니까.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오늘은 10월 공모주 시장의 대장주 카카오페이의 공모주 청약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뒤를 잇는 카카오 계열사 핀테크 플랫폼 기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본 일반 공모 배정 방식 역시 꽤 흥미로운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영상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개요를 살펴보면 지난 4월 26일 최초 IPO를 신청하였고 10월 20일과 21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10월 25일과 26일에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간 공모가 이슈 등으로 인해 몇 차례 상장이 수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청약 일정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는 공모밴드 최상단 금액인 9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1714.5대 1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관 의무 확약 비율 역시 70.3%에 달해서 기관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 종목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총 공모 금액은 약 1조 5,300억 원이며 주관사는 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입니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공모 개요를 확인해보면 최종 공모 가액은 9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약 1조 5,300억 원입니다. 주관사 및 인수 예사는 삼성증권, 골드만삭스증권, JP모단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렇게 총 6개의 증권사이나 이 중 골드만삭스증권과 JP모간증권은 일반 청약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인 주관사는 총 4개 증권사입니다. 청약일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되며 근본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약 425만 주에서 510만 주이고 전체 물량의 최대 30%입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행 재비용 등을 제외한 순 조달 금액은 약 1조 5,160억 원 수준이며 카카오페이사는 해당 금액 중 약 2,800억 원을 오프라인 결제 및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그리고 3,820억 원을 소액 여신 서비스 운영 비용으로 그리고 4,340억 원을 증권 리테일 사업 확장 비용으로 그리고 2,400억 원을 디지털 손해보험사 운영 자금을 위한 자본 확충 비용으로 그리고 1,300억 원을 이커머스 파트너십 구축 및 지분 투자 비용으로 마지막으로 500억 원을 유망 핀테크 기업 M&A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사는 간편 결제 서비스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주력 서비스로는 송금, 결제, 인증 등이 있으며 앞으로 대출 비교,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주식 매매 서비스 등 타 금융 서비스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 및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 등 그룹 내 타 핀테크 계열사들과의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 등은 향후 일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각각 1,195억 원과 777억 원 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금융업 자산으로 별도 분리된 계정이 7,830억 원 수준으로 전체 자산 중 공정가치 측정, 좀 더 세부적으로는 투자자 예탁금이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은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특히 금융업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업종 특성상 비즈니스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커져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자본 부분은 2021년 반기 기준 약 2,450억 원 수준입니다. 매출액 부분은 2019년
1,410억 원, 2020년 2,840억 원을 달성하였고, 2021년에는 상반기에만 2,16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부분은 202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매년 큰 폭으로 영업 손실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1년 상반기에는 드디어 2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수익성 부분에서도 비로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2대 주주 알리페이의 물량 중 상당 비중이 상장 직후 바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 상장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은 38.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알리페이의 판단에 따라서 상장 직후에 주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증권사별 배정 물량이 얼마이고 근본 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증권, 골드만삭스증권, JP모간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렇게 총 6개 증권사가 상장에 참여를 하는데 골드만삭스증권과 JP모간증권은 근본 일반 청약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4개 증권사를 통한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이 가장 많은 배정 물량을 가지고 있으며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순으로 물량이 점차 줄어갑니다. 어느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해도 무방하나 전체 배정 물량이 많은 삼성증권 혹은 물량이 다소 적으나 주식 계좌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대신증권이 물량을 배정받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본 청약의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여타 청약들과는 다르게 별도의 비례 배정 물량 없이 100% 균등 배정 방식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올해 균등 배정 물량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상장 주관사들은 통상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을 각각 50대 50으로 비중을 나누어 진행을 했습니다. 근본 카카오페이 청약은 이 중 비례 배정, 즉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했던 물량을 모두 없애고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물량을 배정받는 균등 배정 물량으로만 일반 청약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10억을 납입하나 아니면 최소 수량인 20주, 즉 90만 원만 납입하나 배정받는 물량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많은 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증거금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어찌되었건 근본 청약에 참여하실 분들은 거액의 증거금을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이 최소 납입 금액인 90만 원만 준비해서 참여하시면은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물량을 배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사의 공모가는 과연 적절한지,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 매도 시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와 같은 성격의 핀테크 기업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상장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사실 현실적인 적정 주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의견을 써도 적정 주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나마 비슷한 비교군을 찾기 위해 나스닥에 상장된 핀테크 기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공시 자료에서 상장 주관사들이 공모바 산정을 위해 대조군으로 지정했던 기업들입니다. 브라질의 파그세구로 디지털, 그리고 스톤코, 그리고 미국의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일단 저도 다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교하기 전에 핀테크 기업의 성격상 당장의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파그세구로 디지털의 2021년 기준 매출은 약 9,200억 원,
영업이익은 1,763억 원, 매출액 성장률은 29.7%, 시가총액은 약 22조 3,600억 원입니다. 스톤코사의 매출은 3,0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651억 원, 매출액 성장률은 36.2%, 그리고 시가총액은 18조 8,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업스타트 홀딩스의 매출은 약 3,466억 원, 영업이익은 약 579억 원, 매출액 성장률은 85.8%, 그리고 시가총액은 14조 4,5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카카오페이와 가장 비슷한 기업은 여기 보이는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은 업스타트 홀딩스가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성장률 부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를 봤을 때는 업스타트 홀딩스보다는 시총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잡히는 게 타당해 보이나 카카오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이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시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모가를 기준한 근본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약 11조 7,3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일하게 적정주가를 제시한 메리츠 증권의 경우 적정주가는 11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14조 3,400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 사례에서 보았듯이 상장 직후에는 이보다 더 높은 주가를 당분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공모가 기준한 시가총액이 이미 그리 낮지는 않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직접 대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업스타트 홀딩스를 비롯한 나스닥 기업들과의 시총 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따상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결론입니다. 먼저 공모가는 기관 경쟁률로 증명이 되었듯이 충분히 해볼 만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100% 균등 배정이기 때문에 증거금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크게 고민 없이 20주만 참여하시는 방향을 추천을 드립니다. 관건은 이제 공모 참여 여부나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증권사를 통해 참여하느냐가 되는데 균등 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모집 물량 대비 청약 건수가 적은 증권사에 참여하시는 방향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한 주라도 더 배정을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 마감 30분 전에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4개 증권사의 배정 물량과 각각의 청약 건수를 비교해 본 후에 가장 현재 괜찮은 조건의 증권사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제시한 적정 주가는 11만 원입니다. 단기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적정 주가를 참조하셔서 상장 1, 2, 1차의 주가 추이를 보고 적당한 가격에 매도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매출액 성장률이 워낙 좋고 타 금융 서비스로의 확장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시는 방향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사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날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피코그램사 청약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번 한 주도 성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